안녕하세요. 7월 23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그 공부해 보신 것들이나 아니면 뭐 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나눠보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공부해 보신 거나 아니면 뭐, 네. 혹시 아, 이게 마이크를 켰다. 동시에 마이크 켰다가 끄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뭔가 여러 내용들을 접하면 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가 많이 불편하고 뭔가 좀 이것만 알면 조금 클릭이 되는 저만의 포인트가 뭔지 좀 아는데 뭐냐면 일단 뭐 우리가 뭔가 용어들을 좀 얘기를 많이 봐왔잖아요. 뭐 메이어 비트레스 시퀀스라든지 뭐 원폼 투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 뭐 이런 용어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용어들에 있어서 정확히 저기 뭐 데피니션 본다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정의는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말들이 대체 도대체 뭘 지칭하는 거냐 이게 저는 되게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가령 예를 들면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남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뭘 지칭하는 건데 라는 게 좀 불명확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그런 불명확한 것들을 조금 제대로 보기 위해서 조금 정의들도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요새는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이제 지ema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는 저런 관점이 되게 와닿는 게 좀 많아서 저는 정말 그 수학적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 그런 정의를 뜯어보고 뭔가 정리를 증명하고 이런 게 좀 안 되고 그냥 직관에 의존해서 뭔가 직관적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지ema 선생님이 주시는 저런 관점이 되게 뜻깊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방금 언급해 주신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그런 이제 정말로 정의를 한번 봤는데 정의 내용이 이게 set of functions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set이라는 생각을 조차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두 가지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의를 뜯어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뭘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또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사실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그 정의를 보면 뭐 국소 유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는 상황은 이제 오픈 커버가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그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 제약을 걸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정의를 보다가 또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오다다다 앞으로 가버리니 이게 나중에 또 꼬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지점 사이에서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그 파티 오브 유니티는 이런 존재가 있구나라는 거를 손으로 볼 수 있는데 방금 계속 말씀해 주신 뭐 델타 펑터라고 하는 건지 뭔지랑 뭐 코호몰로지 호모로지라는 게 또 메인 스터디에서는 그러니까 리만 복수 스터디 메인 스터디에서는 그게 펑터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코호몰로지는 그룹이나 어떤 대수 구조를 가진 셋인데 그게 왜 펑션처럼 행동을 하는 건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메이어 빅토리스 시퀀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지점들이 저도 좀 많이 헷갈려서 길을 잃는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좀 그렇게 또 공부하고 이제 스터디 나누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감사합니다. 정확한 뭐 어떤 풀 정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식으로 적혀있잖아요. 뭐 A is B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 뭐 셋이냐, 뻥셋이냐, 뭐 셋 오브 뻥셋이냐 아니면 뭐셋 오브 셋이냐. 뭐 이런 것들에서 정확히 뭘 지칭하는 거냐.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용어들을 이제 써서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그것들이 클릭이 안 되니까 조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좀 고민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계속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봤는데 어, 지용현 선생님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저도 이제 공감을 많이 좀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좀 막 와닿는 부분이 좀 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거를 정의로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정의를 다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뭐 좋지만 약간 정의를 딱 봤을 때 약간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측면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 사이에서 잘 조율을 좀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봤던 거를 살짝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유현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서 도대체 그래서 SES 안에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어디서 쓰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사실 저는 그 문서를 봤을 때 베타 그러니까 그 SES 안에서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기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나온다고?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생각도 하고 이제 뭐 찾아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얘가 이제 숏 이그젝트 시퀀스죠. 그래서 얘가 SES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쓰이는 지점이 이제 베타에서 쓰이는데 서젝티비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다고 네 하고요. 얘를 서젝티비티를 보일 때 얘는 U에서 정의된 애들이랑 V에서 정의된 애들이랑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자면 U에서 정의된 애들이랑 V에서 정의된 애들이 있고 걔를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서젝티브를 보이려면 어 여기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네가 있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교집합에서의 어떤 뭐 함수들이나 이런 애들 교집합에서 살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U랑 V 전체로 확장을 해야 돼서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쓰인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약간 정의라고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의라고 찾긴 했는데 그 로 U랑 로 V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된다라고 돼 있고 약간 조건인 것 같아요. 조건 현재 정의라기보다는. 상황에서 저 서젝티버티를 보이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서젝티버티를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것을 혹시 왜 보여야 되는지 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왜 보여야 되냐면 얘가 이그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미 이그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0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인젝티브가 되는 거가 맞고 그리고 여긴 여기 0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서젝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인젝티브가 되고 얘가 서젝티브가 돼야 얘가 전체가 이그젝트가 되는데 그래서 그 베타가 서젝티비티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네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서젝티비티에 쓰이는 방식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 F가 이제 X에서 Y로 갈 때 얘가 서젝티브라고 하면 그 Y에 있는 모든 원소 Y에 대해서 이제 X에 어떤 원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fx는 Y를 만족하는 그런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요 베타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베타가 서젝티브라는 이야기가 그, 요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에 있는 모든 원소, 어떤 에타에 대해서, 얘는 지금은 어디 갔죠? 여기 직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오메가 U, 오메가 V를 이제 묶어놓은 순서쌍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 순서쌍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베타에다가 얘네를 넣은 것이 에타가 되는 그러한 그, 요 조건을 만족해야 이제 서젝티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요렇게 함수로 그 표현을 해봤을 때는 얘에서 얘로 가는, 그럼 얘가 있을 때 이쪽 부분에서 얘가 존재하냐라는 거를 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U 교집합 V 영역에서 이제 에타가 정의가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U나 V에 정의된 오메가 U랑 오메가 V를 찾아가지고 얘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베타 맵을 보낼 때 여기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에타를 만들게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얘랑 얘가 각각 U랑 V에서 정의가 된 거고, 그러면 교집합에서 U랑 V로 각각 이제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어려운데,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사용을 하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조건들에 의하면 두 개로 쪼갤 거니까, 잠시만요. 연습이 오셨네요. 두 개로 쪼갤 거니까 이제 로 U랑 로 V를 더했을 때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 다 0부터 1까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조건에서 이제 오메가 U랑 오메가 V를 로 V에다가 에타를 곱한 것, 그리고 오메가 V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로 U에다가 에타를 곱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메가 U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원소가 되고 오메가 V는 얘의 원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서포트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잘 모르겠고, 서포트 로 V가 이제 V의 원소이니까, 그러니까 어 WU는 아니 W는 오메가 U는 이제 V의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서포트가 또 U의 부분집합이니까 오메가 V는 이제 U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U랑 V의 교집합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서포트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집합인 것 같기는 한데, 어, 아까 이제 말씀하신 함수들의 집합, 얘가 이제 함수인 거죠. 그래서 함수들의 집합 중에서 이제 V에 대한 어떤 집합이 V의 부분 집합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 모르겠고요. 어, 혹시, 제가 이해하기로는 혹시 인디케이터 펑션 막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죠? 확률 통계 같은 거 할 때 네. 어디 부분에서만 값을 가지게 약간 뭐 이렇게 해서 뭐 x가 0보다 클 때만 이 함수가 값을 가진다. 약간 이런 거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실까요? 그럼 음, 예를 들어서 네. 약간 x제곱에다가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지점에서만 값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아, 나머지는 0이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네네. 얘가 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이 어디냐. 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부분이 이제 서포트가 되는 거죠. 이제 서포트를 찾으면 x가 0보다 큰 집합. 근데 얘는 이제 R2의 이제 부분 집합인 거죠. 근데 얘를 F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F는 사실 R2에서, R1이군요. 네. R1에서 R1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서포트 F는 얘는 그 X가 0보다 큰 애들. 그래서 얘는 R1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쓴 이유가 V의 부분 집합이 되는 애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그러면 교차로 여기가 사실 U고 얘는 V고 얘는 V인데 얘는 U고 그래서 교차로 그렇게 정의를 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어, 말씀 원래는 할 생각 없었는데. 그 하면은, 또 하면, 네. 저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이 에타에 곱해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뭐,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여기를 영역 U라고 하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 어, U를 곱하면, 이제 그 원래 에타가 막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항으로 이렇게 꺼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곱해진 거죠.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여기를 이제 0으로 계속 확장을 해도 여기에서의 다른 색깔 그레드 아니 갈색 오렌지 네 여기에서 슬로브가 그 0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여기서 다 빵으로 꺼져 버리는 거죠 경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0으로 확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음, 그 저희가 V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잡았으면 이쪽 V에서 0으로 다 확장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로우 U 곱하기 베타를 해버리면 얘는 0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V에서 U 캡 V를 뺀대서 그 얘는 U 캡 V. 그러니까 얘를 F라고 하면 F는 V에 있는 인 거죠. V에서 값을 다 가지는. 네네. 역으로 네, 여기를 빵으로 꺼지게 만드는 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 U의 역할, 로우 U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V 로의 그 제로 익스텐션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교차로 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 근데 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에타는 정역이 어디예요? 에타는 어디였지? 여기요. 유교집합 V인 거죠? 그러면 그 로의 U는 그 이제 어디 U 바깥에서 0인 건가요? 로우의 U는 네, U 바깥에서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U의 경계에서 0으로 꺼지는 거죠. 뭐 예, 스무스 펑션이고 U 바깥에서 0이면 U 경계든 경계 안쪽이든 이제 0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 로 U의 에타를 쓰면 아니면 뭐 로 V의 에타? 이 함수 자체는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교집합인데 교집합 바깥에서는 0으로 정의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네네. 오메가 U 자체가 정의가 저게 아니고 오메가 U의 정의가 어떨 때는 로 V 에타고 어떨 때는 0인 거죠. 네네네네. 근데 어차피 0 붙여줄 거라서 그냥 저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럼 에타는 교집합에서만? 그러면 로 V는 V 바깥에서는 0인 거고 V 안쪽에서는 뭐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거죠. 네. 네네, 맞습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방금 김나원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게 그러니까 교집합에서는 그냥 뭐 곱해서 생각하고 그럼 교집합 바깥에서 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거 곱하면 그러니까 한번 혹시 써주실 수 있나요? 제가 쓸 수가 없는데 그 오메가 U는 네네. 방금 써주신 게 그 교집합에서는 로브 이 에타고 그리고 교집합 바깥에서라는 게 교집합 바깥이지만 V 안쪽에서만 보나요? 음, 어, U 안에서만 보나요? U 빼기 V인가요, 여기는? 잠시만요. 오메가 U죠. 오메가 네. U니까 U에서 정의된 애니까
네, 요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U에서 U 교집합 V를 뺀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근데 이게 600이 V에서 0으로 한다고 해서 저 예를 들어 로 V의 서포트는 V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에 음, 있지는 않잖아요, 서포트가. 그 서포트가 교집합보다 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어차피 저희는 에타에 곱할 거니까 네. 교집합 부분만 정의가 되는 거죠. 곱한 녀석은.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정의했을 때 스무스하다는 건데 예를 네네네. 들어 U를 구체적으로 뭐 마이너스 1, 무한대로 하고 V를 마이너스 무한대, 1이라고 하면 네네. U를 마이너스 1, 무한대라고 하고 V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요. 네, 등호 써주시면 되죠. 저 집합 자체가 이거라고 하면 네, 이제 교집합은 마이너스 1, 1인데 네. 근데 로 V라는 거는 서포터가 V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로우 V라는 건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로 V의 서포트가 마이너스 1, 1을 넘을 수도 있잖아요. 서포트가 마이너스 2, 1일 수도 있잖아요. 로우 V의 서포트가 마이너스 2,1일 수 있죠. 그쵸? 그렇게 되면 저게 스무스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에타에 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에타가 정의된 데서만 이제 리스트릭션을 시켜서 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의는 그럴 텐데 스무스 네네. 하려면 저는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네. 이미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저 교집합의 안쪽에서 이미 0으로 꺼진다. 그러니까 그쵸, 그쵸. 바깥쪽은 걱정할 필요 없이 스무스로 우리가 0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데 지금 만약 서포트가 마이너스 2,1이면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5 이 부분에서 이제 0으로 안 꺼질 수 있잖아요. 로 V가. 근데 에타를 곱한다고 선언을 하려는 순간에 네. 저기에 값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점에서는? 왜냐면은 6개 V에서만 에타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정의될 텐데 그러니까 제 말은 정의를 저렇게 해놓고 나서 저게 스무스하냐는 거죠. 음, 제 네. 생각은 이렇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이 있으면 여기 에타가 막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서포트라고 하는 녀석은 로우 V를 본다고 쳤으니까 그러면 1부터 해서 여기서 이렇게 꺼지면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곱한다고 하면 그럼 결국에 만들어지는 녀석은 어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만 정의되면서 여기에서 0으로 꺼지는 약간 이런 녀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밀어붙일 수 있다. 여기를 밀어붙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얘는 네.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잘 정의되는 함수잖아요. 스무스하게. 네. 그러니까 얘는 U에서 무한급 이해가 된다. 아, 네. 그러게요. 전역적으로 지금 스무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네네. U 쪽만 스무스하면 되니까. 네네네. 아,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2로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딱히 상관이 없는 네네네. 거네요. 네네네. 어차피 저 부분이 스무스 해야 되는 필요도 없으니까. 네네네. 아, 그러니까 오메가 U는 마이너스 1, 무한대에서만 스무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부분만 잘 되면 되고 네. 어, 근데 또 로 V는 일부분에선 이미 0으로 꺼지는 게 확실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U가 요렇게 되는 요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U가 오메가 K의 U의 원소가 되고 오메가 V도 오메가 K V의 원소가 된다는 것도 그러면 방금 이제 설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베타를 그래서 뭐죠? 인클루전 맵으로 정의를 한 것의 차이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랬을 때 얘가 결국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에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베타를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러면 베타를 빼기로 정의를 하는 게 그러면 인클루전 맵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 때문인지가 그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더니 얘랑은 무관하고 얘 자체를 베타의 정의에 맞게끔 설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베타 왜냐면 그때 이제 저 한번 유현 선생님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서 뭐죠? 아무튼 제가 얘기했던 거 있는데 그 네, 확장을 할 때 이게 뭐라고 질문해 주셨지? 아무튼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빼기로 정의를 한 이유가 이쪽이랑 이쪽에서 이제 같아야 되는 같다라고 돼야 되는 것을 그럼 같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빼기로 정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클루전 맵이기 때문에 이제 빼기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네 저는 그때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빼기로 정의를 한 거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건데 그러면 걔를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뭐죠?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쓰다 보니까 그거를 요 베타 맵의 정의에 맞게끔 설계를 하려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로 V, 로 U 이런 식으로 얘는 아까 위에처럼 둘 다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더해서 1이 되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고 얘는 그냥 부호가 더하기죠. 그러니까 양수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되게 되면 아까 여기 쓴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서 여기 플러스가 돼서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플러스 더하기를 해서 이제 얘가 1이 되는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들었던 의문이 애초에 얘 마이너스가 저는 약간 꼴 보기 싫어서 이 마이너스를 빼고 싶으니까 얘를 그냥 애초에 음수로 정의하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 자체가 약간 가중평균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함수들이나 아니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폼들이나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지금은 교집합에서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U 교집합 V에서를 보고 U 쪽으로 확장을 하냐 아니면 뭐 V 쪽으로 확장을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소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이. 그래서 그 국소 데이터를 이제 이어붙이기 위한 어떤 가중치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수가 돼버리면 이제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의 데이터가 원래는 뭐 양수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60%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음수면 부호가 반대가 돼버리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반영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음, 그거를 여러 가지들이 뭐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 상황에서 걔네들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분해해서 분리해서 보겠다라는 것에 그런 어떤 의미를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지속 가능한 미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 i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조건을 유지를 하면 각 함수가 이제 스무스하게 되고, 그리고 서포트가 컴팩트하게 되고, 썸이 1로 유지되는 가운데 경계 근처에서 이제 스무스 블렌딩이 가능하다. 근데 이 부분은 POU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느낌 정도는 알 것 같다. 요 정도로만 하고 더 이제 아직은 찾아보지는 못하고 요 정도까지 이제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부분까지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요새 GPT랑 대화를 좀 하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연관 없는 것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해보면은, 이 멍청아, 너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의 이런 피드백을 이렇게 반영하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 사실 맨 아래 뭐, 로우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유지하면, 쟤네들은 연관이 없지 않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그리고 모르겠는데, 소프트는 이거 왜 네.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네네. 아니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1번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왠지 몰랐는데, 근데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원래 데이터를 뭐 이렇게 이어붙이고 싶었으면 얘가 음수가 이쪽이랑 이쪽이 나뉘는 거잖아요. 근데 음수가 곱해지니까 뭐 그 잘 이어붙더라도 스무스하게 이어붙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로 이어붙으니까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양수면서 이제 더 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하려면 그 0부터 1까지의 제약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게 좀, 그건 좀 조금은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번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 정의를 할 때 처음에 더해서 1이고 둘 다 0부터 1까지면 딱 그냥 확률이잖아요. 그 확률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통계다 아니면 통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뭐 국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는데 국어 점수는 뭐 4단위, 수학 점수는 6단위. 그러면 이거 국어 점수 50점, 수학 점수 50점이면 평균 내면 그냥 50점이냐? 라고 하지만 그거 이제 거기다가 50에다가 10분의 4 곱하고 50에다가 10분의 6 곱해가지고 가중평균 내서 수학 점수 더 높은 애들이 얘가 더 성적이 높게끔 그런 식으로 평균을 내잖아요. 대학들 뭐 입시할 때도 그렇고 라는 예시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아무튼 네. 그런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런 형태의 인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 어떤 함수를 곱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이 함수가 막 너무 튀어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그 적절하게 어떤 뭐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 영역 내에서 약간 좀 조화가 되게끔 이것도 사실 좀 말만 좀 번지르르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어떤 스킬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거는 조금 위상수학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사실 좀 챗GPT가 좀 추상적이고 그런 약간 멋들어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정리는 했는데 잘 모르겠다 정도입니다. 이번 저도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이게 질문은 좋은데 네. 좀 답이 별로인 것 같고요. 뭔가 챗GPT가 하는 답 같아요. 맞죠, 이거? 챗GPT가 한 거죠, 이거. 요거 어, 챗GPT가 네. 해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음,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고 그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수로? 음수로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냥 뭐 영하고 1 사이로 하니까 편하니까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굳이 저기 뭐 스무스가 된다? 상관없죠. 0 이상이든 아니든 스무스는 되는 거고 서포트가 컴팩트다? 서포트는 컴팩트 아닐 수도 있죠. 컴팩트 서포트를 가질 때가 있는 거고 컴팩트가 아닐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마지막 스무스 블렌딩이 가능 이거는 진짜 뭐 모르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네, 뭐 그냥 좋은 질문 음, 이제 음수만 안 될까?
뭐 이렇게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뭐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그 여기 K폼에서 K 플러스 1폼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델타 맵을 뭐 정의를 하는데 거기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것, 거기 그게 이제 처음에 문서에 나왔던 건데 근데 앞에 거는 앞에 여기까지 했던 거는 그 저번 시간 윤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을 듣고 이제 따로 해본 거고 그러면 요 부분이랑 좀 어떻게 다르냐 위에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또 쓰고 여기서도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쓸 텐데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베타맵이랑 그 델타맵에서는 어떻게 다르냐 요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 요건 한 거죠. 베타에서는 그 서젝티비티를 증명을 할 때 쓰이고 그래서 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에타를 요 오메가 U랑 오메가 V가 이제 요 애들로 이제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데 에타가 이제 베타 K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뭐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는 U랑 V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 로 U랑 로 V를 활용을 해서 이제 두 조각으로 이렇게 쪼갠 거죠, 사실은. 그래서 K폼을 이제 두 조각으로 나눠서 오메가 U랑 오메가 V를 구성을 하는 도구로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쓰였는데 델타 K에서는 이제 LES에서 델타 K를 정의를 하는데 쓰이죠. 그래서 그 요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제 뭐죠?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그 오메가에 대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한 애들을 걔가 이제 드럼코 홈올로지 우리가 했던 그 H로 나와서 거기 문사에는 나와서 H로 썼는데 요 HK를 이제 HK 플러스 1에 얘는 교집합이고 얘는 M이죠. 여기로 연결하는 그러한 어떤 K 플러스 1 폼의 에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쭉 정리를 하다가 그냥 이게 떠오른 질문인데 숏을 롱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숏을 롱으로 확장을 하려고 할까라는 질문이 좀 떠올랐고 이게 떠오르면서 계속 다른 질문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숏에서 롱으로 가는 게 확장이면 그러면 이제 숏은 이제 확장이니까 좁은 영역, 국소적인 거고 그리고 롱은 어떤 좀 넓은 영역, 전역적인 그런 정보인가 이런 질문도 좀 떠올랐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숏이 뭔지 이렇게 이런 질문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롱이 뭐지 이런 질문들도 좀 생기고 그리고 확장을 할 때 그 드람 코호몰로지 요게 얘가 그러니까 K 폼이 있고 얘가 K 플러스 1 폼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표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확장을 한다는 게 왜 굳이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제 K 폼에서 K 플러스 1 폼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러면 K에서 K 플러스 1 폼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면 그러면 반대로 가면 이제 축소인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서 막 이런저런 질문들이 막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좀, 뭐, 머릿속도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일단은 질문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 이후로는 좀 정리를 추가적으로 좀 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좀 궁금한 게 많아서 한번, 네, 공유를 해서 대화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좋습니다.
음,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어, 저도 이게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뭐 생각을 제 맘대로 해봤어요. 뭔지 몰라서. 끔찍끔찍하게. JV에서 A, 유켓 V.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만약에 F, G를 이제 뽑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를 태우고 베타를 태워서 보내면 F 줄인 거, G 줄인 거의 차이가 얘가 만약에 클로즈드 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클로즈드 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저희가 그 베타의 그 전사성을 보임으로써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short exact 시퀀스가 구성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걔가 구성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였죠.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해서 이제 short exact 시퀀스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 이미지 알파가 터널 베타랑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디퍼런스가 제로이면 걔는 전역 폼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를 이제 보장을 받았던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그 같은 K 차수에서는 그 직접 그 POU를 써서 붙여서 익스텐션 시키지 않았지만 저희가 short exact 시퀀스의 구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터널 베타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그 M 전체에서 폼이 있겠구나. 약간 이 정도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근데 저희가 아까 어떤 설정을 했냐면 얘가 클로즈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D 클로즈드니까 얘는 D를 취하면 빵이 될 거예요. D 오메가는 빵이죠. 그러면 K 플러스 1차에서 이런 녀석들이 똑같이 여기에 그 슈어 이그젝트 시퀀스가 구성이 됐다고 치면 얘는 커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얘가 빵이 되니까 얘가 커널에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 있던 애를 D를 취하고 쟤를 베타를 태워서 보내면 얘도 이렇게 커널에 들어오게 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죠. 베타를 태우고 D를 취하는 거랑 D를 취하고 베타를 태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같다면 그것도 보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같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여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같다면 그러면 얘는 여기 존재해요. 커널 베타에 들어가니까. 근데 얘는 여기서는 디프런스가 존재해서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보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존재하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와인딩 폼 같은 애들, 디세타 같은 애들이 약간 이런 결에서 여기에서 분명히 교집합에서 디프런스가 있었는데 근데 걔를 D를 취하니까 플러스 뜨더라. 그러니까 걔는 K 플러스 1차에서는 그 전역에서 폼이 존재하는데 걔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슈얼트를 롱으로 이어붙여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본 스터디 때 말씀해 주시는 게 공감이 안 돼서 그 슬로우비 일치하면 확장시킬 수 있다? 그 관점에 저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분들이요? 저 그, 리만의 복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네네. 네. 그럼 방금 멘트를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그 순수 값이 다른데 미분을 취해서 그 미분값들이 다 같으면 둘이 같다 확장을 시킬 수도 있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디클로즈드를 보는 게 타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그런가요? 그러면 네, 네, 아무튼. 얘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구체적인지 모르겠어요. S1을 하려다가 저도 잘 안 됐거든요. S1은 잘 모르겠고 그냥 제로폼을 본다고 칠게요. 제로폼에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교집합 V에 있는 어떤 제로폼을 볼 건데 여기서
컨스턴트 C를 볼게요. 왜냐면 얘가 D를 취했을 때 빵이 되려면 컨스턴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컨스턴트를 하나 뽑아볼게요, 여기서. 그럼 얘를 저희가 그 U랑 V가 각각 정의된 이 가운데로 보내려면 여기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쓰는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로 V C, 마이너스 로 U C,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 확장이 될 거예요. 여기 파티션 오브 유닛으로 저희가 보였던 거니까. 그럼 얘를 D를 취해줄게요. D를 취하면 D 로 V C는 얘 먼저 할게요. A D 로 V 플러스 로 V B C인데 얘는 컨스탄트에 티치한 거니까 빵으로 가고 얘는 C D 로 V가 되겠죠? 그리고 E 마이너스 로 U C 얘는 내가 로 U가 1 마이너스 로 V인 거를 아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고 해주면 D 마이너스 C 플러스 로 V C 이거죠? 어, 컨센트레이트 처럼 빵 가고 그리고 여기 가는 것도 빵 갈 테니까 C, E, 로 V가 돼요. 그래서 한 차수 내려온 데서 정리가 너무 안 되는데 그냥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여기에서는 얘가 둘이 똑같아지거든요. CD 로 V, 엄마 CD 로 V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베타 맵을 태워서 보내면 베타 어차피 똑같으니까 빵이 되겠죠? 네, 여기 X. 그래서 얘가 네, 하나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확장이 되겠죠? 얘는 확장이 될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아, 여기가 빵이 아니었으면 이거 빵이 아니었으면 C, D, 로 V 근데 C 컨스탄트가 아니었을 때죠. 그러면 로 V, D, C, 고 아래에는 음, 아래에는 좀 복잡해지네요. 그냥 이번엔 오메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C 대신에. 아 여기만 오메가요? 네. 네. 오메가 치우면 마이너스 D 오메가 플러스 D 로 V 오메가 플러스 로 V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D 오메가가 되었죠. 로 V D 오메가. 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면 얘랑 얘 없어지고 얘랑 얘 없어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D 오메가가 남아요. 그런 거죠. 거기다가 얘는 그 요 여기에서 보면 음, 얘네들이 그 이그젝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리스트렉션 시킬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치우고 보면 얘도 결국에는 6캡 V에 있는 원소들이잖아요. 만약에 C가 안 지워졌다고 치면 얘도 여기 있는 녀석들이죠. 그러면 얘는 D를 취했을 때 그 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상수고 그리고 얘는 이그젝트 폼이니까 D를 취하면 얘는 클로즈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상수가 아니고 오메가 폼이 살아 있었으면 얘는 D를 한 번 더 취해도 클로즈드가 또 안 돼요. 얘는 안 예뻐져요. 이것도 안 예뻐지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 위에서 보인 게 사실은
좀 다르긴 하죠. 그 여기에서 원소를 뽑아서 베타 인버스라고 하는 그냥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태우고 D를 취하고 다시 베타를 보낸 거랑 여기에서 그냥 D를 보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옆에서 베타를 한 번씩 더 합성해주면 그렇게 되려나요? 이렇게 지우시려나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가 보여지는 것처럼 뭔가 보이죠. 네,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클로즈로 잡는 순간 좀 일이 좀 재밌어져요. 근데 그러면 R2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R2, 그러니까 저희가 S, S2를 잡았을 때랑 R2를 잡았을 때에 대해서 여기에 저희가 한 1년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거든요. R2의 오픈 커버 두 개를 잡아서 거기에 뭐 인터섹션을 보는 거나 S2에서 인터섹션을 보는 거나 컨스턴트는 당연히 클로즈드고 그 클로즈드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R2에서는 포항카레 렘마가 적용이 돼서 또 이 M에서 얘가 존재했을 때 여기에서 상수만큼 차이가 있어도 여기에 다른 이그젝트는 존재하거든요. 얘는 확장은 안 되는데 여기 두 개가 다르면. 그래서 걔는 또 어떻게 봐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쪽으로 조금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혹시 네,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아예 내 머릿속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섞여서 헷갈리는데 결국 궁금증은 저 배동 선생님이 마지막에 써준 그 두 개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기랑 네네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여기서 이제 제로폼에 대해서 저 SES를 보고 그것의 어떤 의미를 확장으로 해석했고 그리고 그렇죠, 그걸 또 그렇죠. 원폼에서 또 그 확장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뭐 D와 또 연결해서 D랑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거를 봐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국에 델타 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 델타 맵이 참 이게 SES를 LES로 확장하는 건데 네, 뭐랄까 오히려 SES를 봐서 저 네. 교집합에서 뭐 상황을 봐서 그냥 교집합 베타로 보낸 게 0이면 그러니까 베타의 커널에 들어가면 그러면 원래 그 전역적인 함수의 이미지로 간다. 전역적인 함수를 찾을 수 있다. 그걸 SES로 찾는 거 이게 확장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음, SES를 LES로 바꾸는 게 어떤 로컬한 정보를 글로벌한 정보로 음, 확장하는 거다. 이게 좀 저는 좀 와닿진 않고 이렇게 D로 연관하고 뭐 델타맵 정의도 보고 하면 솔직히 그냥 당연히 뭐 되겠네. 그냥 증명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맞아요. 예, 증명하면 뭐 롱 이그젝트 시퀀스겠네. 그, 그 증명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가 좀 맞아요, 많이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정확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기억이 안 나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지금 똑같으니까 얘가 확장이 되면은, 에타라는 애로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얘가 CD로 V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태워서 D를 취한 게 여기로 이어지는 약간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럼 얘를 또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CD 로우 V를 치면 C는 컨스턴트니까 앞으로 빠진다고 치면 D 로우 V에서 어떤 D에서 접근한다고 치면 C는 또 빠지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구체적으로 잡았을 때 그냥 D에서의 뭔가 디퍼런스를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저도 유 선생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이랑 똑같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까지 그냥
맞아요, 맞아요. 저도 딱 그래요. 맞겠지. 맞네, 맞네. 이러다가도. 근데 이게 와인딩 폼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뭐, K차의 옵스트럭션을 K 플러스 1차의 와인딩 폼의 이펙트로 본다? 저 모르겠어요. 일단 방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 소린지 일단 뭔 소린지부터 네,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되게 멍청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그 델타가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중에 델타 맵이 확장이다라고 했으면 그럼 지금 델타 맵만 지금 놓고 봤을 때 HK고 안에는 네, U 교집합 V고 네, 오른쪽에는 HK 플러스 1이고 안에는 네, M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K에서 K 플러스 1로 가는 게 확장이냐? 아니면 U 교집합 V에서 M으로 가는 게 확장이냐? 아니면 둘 다냐? 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세 개 중에 뭐지? 약간 이런 어, 질문도 좀 떠올라서 저의 느낌은 유교집합 V에서 M으로 가니까 확장인데, 근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같은 차수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교집합 V에서 그냥 아무 함수 데리고 와서 M으로 확장할 수 있냐? 아무 함수가 아니라 폼들이겠죠? form이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확장할 수 있냐? 또 그걸 확장이 안 되지 않았는데? 근데 파티션 모빌리티로 그 했잖아요. 안 되지 않았는데? 네, 뭔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은 확장이 잘 안 되니까 네. 도함수라도 확장시키자? 약간 아, 요런 함수라고. 마음으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유교집합 V에서는 또 안 될 것도 근데 이것도 사실 연결되긴 하잖아요. 이렇게 델타로 이렇게 약간 뱀. 네, 머리인가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떠드는 건 아니라서. 약간 R2가 있으면 R2의 오픈 커버를 약간 이렇게 잡는다고 칠게요. 그래서 요 영역이 U, 그리고 이쪽 영역이 V라고 하면 여기서, 이건 진짜 모르고 하는 말이라 그냥, 네. 여기가 이제 겹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제로 폼을 기준으로 클로즈드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컨스턴트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C만큼 하나의 C. 그러면 C만큼 차이니까 만약에 하나가 F면 그 G라고 하는 녀석을 F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F 플러스 C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갖다 놓으면은 얘네들은 디퍼런스가 생기는데, 그거는 C라는 컨스턴트 하나 차이밖에 없어서 얘만 조정해주면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R2에서 원점을 빼면 쟤는 오픈 패치를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제로가 빠지면 약간 패치를 잡아도 이렇게 두 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빠지게.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이 생겨요. 얘네들이 이어 붙어 있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드리려니까 잘 안 되네요. 여기에는 C1만큼 차이가 있고 여기에선 C2만큼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해서 이어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제가 뭔가 기술을 하고 싶었는데 기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네, 저 죄송합니다. 만약에 복수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혹시 지금 이게 R2에서의 부분 집합 C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복선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곡선이요? R2에서 부분 집합 C란 것은 곡선을 의미하는 거죠.
아, 얘 그냥 컨스탄트로 쓴 거거든요. 아,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다. 근데 이제 얘가 잘 안 붙으려면 이건 일단 지우고 영역에서는 나가면서 음, 여기에서 막 이어 붙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확히 그 클로즈드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요 높이 차이만 난다는 거거든요. 이 C만큼만. 그래서 D 클로즈드려면 무조건 상수여야 되니까 상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면 이 G에다가 어떤 상수 C만큼을 더해주면 F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GF였으면 그 상수 C만큼 더해준 걸로 FF를 만들어서 얘를 전역으로 확장해서 F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그젝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K 플러스 1차에서. 근데 얘 이렇게 돼버리면 상수 두 개가 양쪽이 다르면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맞춰서 전역으로 확장시킬 수가 없거든요. 같은 K차에서. 그 K 플러스 1차에서 전역으로 확장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K차로 못 올라가는 거죠. 전역에서. 그걸 저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근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위에서 봤던 그 SES 두 개 있잖아요. 요 그림 위에 있는, 네, 네. 여, 여기 위에 그림이요. 네네. 네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위에 쪽에 SES 보면 세 개가 있잖아요. 네. M하고 그리고 저 뭔가요? 다이렉트 썸인가요? 프로덕트인가요? 네네네네네. 저거랑 그리고 세 번째에 교집합이 있고 제로폼들이.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게 네.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게 확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에서 정의된 폼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고 U랑 그쵸, 그쵸, V에서 그쵸. 각각 정의된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붙일 수 있냐가 확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건 안 되잖아요. 저 일반적으로는. 네네. 뭐 U랑 V 뭐 교집합에서 일치 안 하면 확장 안 될 거 아니에요. 일치할 그쵸, 때만 그쵸, 그쵸, 그쵸. 확장된다고 한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게 장애물 아닐까요? 그게 장애물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차수를 하나 올려서 아래로 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에서 아랫줄에 네 번째로 가려는 것이지 않을지 싶습니다. 이게 뭐 딴 얘기인가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저도 그 지점에서 이제 계속 네.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냥 다른 얘기를 잠깐 하면, 아까 그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결국에 저희가 그 여태까지 한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 저희는 벡터 공간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맵이었고, 여기가 베타맵이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건 베타맵을 이제 정의를 잘, 서젝티브하게 정의를 함으로써 SES가 존재함을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구성이 됐을 때 SES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랬을 때 SES와 어떤 이그젝트 시퀀스가 이렇게 세로로 존재할 때 이거를 저희가 이어 붙이려고 지금 저 뭐 델타 펑터라고 하는 모시기를 보고 있었고, 그러면 이게 그 정확히 이 매니폴드 뭐 파라 컴팩트 막 이런 뭐 구조가 없을 때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못 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추상화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이 first isomorphism 디어럼이 있으면 얘가 있는 건 일단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있는 건 보장이 되니까 각각의 어떤 short exact 시퀀스가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라인이 어떤 그냥 D 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그룹 호모몰피즘인데, 그 그룹 호모몰피즘 G를 두 번 태우면 무조건 빵이 되는 어떤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녀석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걔네 둘을 이어붙이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네들을 봤었던 목적이죠. 세컨드랑 서드, 얘를 이제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저거를 조금 더 뜯어봐야겠죠. 뜯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네이크 렘마로 넘어갈 때 여기서 얘네들을 찾게 될 텐데, 그래서 요 지점도 이제 first는 쓰였다, 이미 어디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토대로 short exact 시퀀스를 구성했던 것을 그냥 first isomorphism 디어럼이 있으면 그러한 short exact 시퀀스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수강화될 수 있다 라는 결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세컨드랑 서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세컨드랑 서드도 한번 다시 보면서 네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잠깐 언급해봤습니다. 요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지금 SE 그러니까 LES 우리가 이걸 지금 추상적으로 써주셨는데 대수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 드럼 코모로지나 사실 거기까지 안 갔죠. 그냥 그 오메가 K에서 폼들의 집합 벡터 스페이스로 보면 그 세로 줄에 LES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냥 D가 당연한 건가? 음 당연한가요? 세로 줄이? D를 두 번째 하면 0으로 가는데 뭐 D치에서 0이었던 애가 어떤 애의 이미지냐? 클로즈드가 이젝트냐? 이 질문은 당연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롱 이젝트 시퀀스는 오메가 K에서의 바라보면 얘가 클로즈드가 이젝트냐라는 질문인 거고, 이런 게 존재하냐라는 질문은. 그리고 음, 가로줄에 있는 SES는 이제 알파는 당연히 뭐 알파는 좋고, 사실 베타 맵의 서젝션 빼고는 당연했던 거죠. SES인 것도. 네, 이미지 알파가 커널 베타인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차이가 0이면은 당연히 확장될 테니까 중간에서의 이젝트니스도 당연하고 왼쪽에서 이그젝트는 정말 당연하고, 근데 오히려 세 번째 항에서의 이그젝트가 조금 당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항에서의 이그젝트가 결국엔 베타의 서젝티브냐의 질문이었고, 그거는 저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찰한 게 김나원 선생님이 그 보여주신 그림에서 가로줄과 세로줄까지는 모르겠네요. 가로줄이 SES들이 있다.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본 거고. 그렇죠. 요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델타 맵. 근데 저는 사실 SES의 개념하고, 그러니까 퍼스트 아이소몰피즘하고 그냥 뭐 되는구나. 뭐 이런 모양의 SES는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디어럼이랑 의미가 같구나. 뭐 여기까지는 그냥 저번에 증명을 해봤잖아요, 스터디 시간에. 네, 근데 가로줄을 딱 보고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디어럼이라고는 잘 그건 잘 어렵긴 한데, 그래서 사실 델타 맵의 정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구체적인 세팅에서 델타 맵을 저 세컨드 서드로 보는 것도 참 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맞나요? 가로줄은 좀 베타의 설젝티브까지는 힘겨웠지만 네, 어쨌든 했고, POU가 있어야 됐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쵸, 그쵸. 그리고 델타가 좀 핵심이고, 그쵸. 어, 세로줄은, 세로줄이 이그젝트 시퀀스라는 거는 이게 좀 된,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 그, 맞죠. 클로즈드 폼은 이젝트 폼이 된다, 이그젝트 폼이 된다. 이 맞아요, 맞아요. 질문하고 세로줄이 이그젝트 시퀀스다라는 거랑 같은 말인 거죠. 네네네. 그거는 좀 해소가 된 건가요? 어, 아, 그러네요. 근데 네네. 그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는 오메가에서 보고 있긴 한데 그 가로줄을 보려고 결국에 네네네. 아, 우리가 메이어 비토리스를 볼 때는 클로즈드 폼만 보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그게 아니죠. 그 호몰로지를 보고 있으니까 코호몰로지를 보니까 드람 코호몰로지를 세로줄은 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거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로즈들을 애초에 이그젝트로 커션트한 애들의 세로줄은 뭐 크게 의미가 없네요. 그냥 세로줄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R2 같은 애들은 포항카레 렘마가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 클로즈되면 이그젝트가 당연히 이제 되죠. 근데 S2나 약간 S1 같은 애들은 와인딩 폼만 생각을 해도 클로즈된데 이그젝트가 아닌 녀석이 있으니까 걔를 그냥 오메가로부터 그 롱 이그젝트 시퀀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 코호몰로지로 보면 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 당연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여태까지 생각에서는 그냥 그랬거든요. 그 롱 이그젝트 시퀀스를 보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여태 해왔던 미분 형식을 적분하고 스테코스 정리를 토대로 이렇게 클로즈 되면 이그젝트 언제 돼? 언제 안 돼?를 확인한 게 그게 그냥 롱 이그젝트 시퀀스 확인하는 거였구나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저 세로줄이 드럼 코호몰로지를 보면 그냥 애초에 정보량이 없게 돼버릴 것 같아요. 그냥 뒤를 취하면 클로즈드 폼을 뒤를 취하면 뭐 그냥 0인데 그러네요. 그럼 세로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세로줄은 애초에 오메가 K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질문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전 세로줄은 약간 좀 안 와닿아요. 사실 가로줄들이 있을 때 그걸 연결한다고 아, 느껴지지 가로줄 세로줄 그러겠네요. 둘 다 합쳐놓고 생각은 잘 안 되거든요. 약간 제 생각은 얘를 오픈 커버로 잡았을 때 얘는 롱이 이게 확실히 있고 각각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얘도 얘도 되려나요? 28법은 얘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롱 이그젝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데 얘 이거 돼? 하면은 사실은 얘가 이걸 이어주고 있는 그림이려나요? 왜냐면 얘는 여기에서 왔다 얘네들이 이그젝트라는 이렇게 확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S1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디세타가 있으면 얘는 디클로즈드인데 디세타는 빵인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그젝트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근데 걔를 그러면 연결을 해주려면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인 건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겠네요.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세컨드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서드는 일단 약간 그 아이소모피즘 티어렘이 그 명제가 약간 그 약분되듯이 되잖아요. 그 x 커션트 y에다가 또 커션트를 취하고 음, 분모에다가 뭐 z 커션트 y 좀 말이 이상한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마치 y 분모에 있는 분자 분모에 있는 분자 분모에 약분되듯이. 있는 분모에 있는 y가 예 이게 마치 약분되듯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약분이라는 게 결국 저 드럼 코호몰로지가 쿼션트로 정의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약간 너무 근본 없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세컨드, 서드랑 뭔가 연결 지어보려 하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세 번째 항이 교집합에 대한 거잖아요. 교집합에서 정의된 폼들. 근데 이거 자체를 쿼션트로 볼 수도 있으니까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디어렘을 생각하면 세 번째 항 자체는 쿼션트로 보는 게 일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항은 커널, 두 번째 항은 정역, 세 번째 항은 이미지 이렇게 보는 건데 이미지를 쿼션트로 하는 게 퍼스트니까 세 번째 항이 쿼션트라 뭔가 쿼션트 이게 나오나? 예. 네. 그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코커널. 그 코커널 발음이 기억이 나거든요. 커널. 그러면, 유 선생님께서 근본 없는 질문이라고 하셨으니, 저는 약을 한번 더 빨아서, 얘가 이제 S1이고, 그냥 T1이라고 쓸게요. 그렇게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제, first isomorphism theorem이잖아요? 이 두 개가?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이 short exact sequence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R1이 오고, 여기 G1이 오고, 여기 이미지 T1이 오겠죠? 그리고 얘는 그러면 R2, T2, T2. 어? 오케이.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어, 이건가? 너, 이 녀석. 너무 수상한. 네, 좀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short exact sequence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네 자체가. 그래서 약간 이런 결에서 계속 하셨던 말이 토러스가 무슨 뭐의 커널로서 아벨리안 그룹의 커널인가? 뭐 커널로서 토러스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수학을 이렇게 본질을 안다라고 얘기하시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가 쇼울 이그젝트 시퀀스구나 라는 것까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결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망상입니다, 망상. 제가 근데 또 그냥 다른 얘기인데요. 그 드럼 코모로지로 SES 쓰는 거는 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좀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로 보잖아요, 계속. 근데 이걸 드럼 코모로지로 바꿔서 보는 게 사실 메이어 비토리스잖아요. 코몰러지든 호몰러지나? 그러니까 저는 오메가는 되게 좀 저희가 얘기도 많이 했고 좀 오메가 K에서 이제 오메가 예를 들어 오메가 M, 오메가 U 플러스 오메가 V 그리고 오메가 U 교집합 V 이렇게 하는 SES는 좀 많이 받고 어느 정도 뭔 의미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H로 바뀌면 HM, HDRM이죠 또 HM, HU 플러스 HV, HU 교집합 V 이렇게 바뀌면 저는 일단 그 생각부터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메가로 했던 거를 H로 옮기면 이게 정보량이 같은 건가? 뭐 아예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정보인 건지. 그거를, 아, 제가, 제가 그냥 조금만 쓰고 문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메가를 TK, UKV. 그러니까 클로즈드 폼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D 오메가는 빵이다. 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얘를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확장을 시켰잖아요. 얘를 이렇게 태워서 보내는데 근데 얘가 저럴이란 법이 없죠. 이거를 이제 메인 스터디 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럴이란 법이 없으니까
근데 정확히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1이고, 어차피 함수니까, 로비, 틸다, 1이라고 치면, 얘를 이렇게 묶어서 빼주면, 로유 마이너스 로 틸다 v, u, 플러스 로 v 마이너스 로 틸다 v. 얘는 제로죠? 그러니까, 로 u 마이너스 로 틸다 u 헐 로 v 틸다 마이너스 로 v. 일단 요거를 이거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얘를 또 태워 보냈을 때 여기 각각이 아, 그러면 로 v 오메가 컴마 마이너스 로 u 오메가, 얘도 로 v 틸다, 이렇게 베타 인버스로 쓸게요. 로 v 틸다 오메가 컴마 마이너스 로 u 틸다 오메가. 또 얘를 d를 한번 취해줄 거죠. d를 취해주면 어, 오메가 d 로 v 클로즈드니까 오메가 텀은 날라가고요. 그리고 얘도 아까 했던 거랑 과정은 똑같겠죠? 이렇게 되고, 얘는 오메가 d 로 v 틸다 콤마 오메가 d 로 v 틸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 각각의 확장을 시켰을 때 얘를 에타라고 두면 오메가 d 로 v가 되고, 얘를 그냥 타우라고 쓰면 오메가 t 로 v 틸다. 이 이펙트만큼 다를 거거든요. 근데 요 녀석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보일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문서를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에타 맵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밑에 내리면 여기죠. 정확히 이 부분인 거. 여기서 에타를 그 클로즈드로 잡는다 가 나오고, 그리고 에타는 인디펜던트 초이스래요.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인디펜던트하게 얘네들이 동치류로서 잡혔을 때, 얘네들이 동치류로서 잡혔을 때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 이펙트를 받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각각이 다른 애들로 오픈 커버 UV에서 잡는다고 치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게 이거죠. 관계가. 그러면 이게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그 교집합에서 서포트를 당연히 가질 거고, 그러면 이러한 이거 뭐라 그러죠? 크 사이? 크시? 네. 크시를 이렇게 잡게 되면은 뭐 뒤크시가 뭐 이런 관계가 돼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 이펙트를 정확히 죽일 수가 있다. 약간 그런 결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동치류로서 보게 되면, 퍼션트를 시켜서 보게 되면, 저희가 저렇게 만든, 델타를 태워서 보내서 만든, K 플러스 1에서 확장시킨 애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이펙트가 동치류로 봤을 때는 전혀 없어지는.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선택지에 의존되지 않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쿼션트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이 뒤는 제가 이렇게 잘 보지를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뜯어보면,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근데 저, 유엔 선생님 아까 말씀처럼, 뭐 네. 되겠지.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오히려 반대인데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된다고? 약간 이 느낌인데 그 드랑코 호몰로지의 정의는 뭐 클로즈드를 이젝트로 커션트 한다. 그게 뭐 어떤 의미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뭐 미적분학에서 뭐 FTC를 쓰려면 뭐 클로즈드인 걸로 일단 제한하고 그게 이젝트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 드랑코 호몰로지 정의가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메이어 비토리스 맥락에서 저걸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써서 정의해야 되고 델타인가요? 에타 맵을 그 에타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드람 코호몰로지로 보내면 에타를 그러면 그거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선택에 의존되지 않는다? 아니 이게 의존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애초에 드럼 코호몰로지를 정의했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약간 정의할 때는 다른 의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클로즈드와 이그젝트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거랑 이 메이어 비토리스랑 약간 연결이 안 돼요. 클로즈는 이그젝트다. 그 세로줄하고는 방금 연결을 했죠. 그 세로줄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메이어 비토리스는 가로줄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대각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이 클로즈드는 이그젝트다. 이런 그러니까 클로즈드 중에서 이그젝트인 놈을 찾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어떤 개념이었던 드럼 코오몰로지가 여기서 이렇게 좋게 작동한다고?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된다는 게 약간 뭐지 싶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증명하면 진짜 되는 증명 보면 아 되는구나. 근데 된다고? 좀 약간 싶어요. 네. 네, 이 말을 따르면 결국에는 이게 그 S1에서 제로폼의 컨스턴트만큼의 차이를 K 플러스 1로 미뤘을 때, 근데 이 에타가 결국에는 K 플러스 1 M 전체에서 정의된 폼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결국 S1이라고 따지면 얘네들이 와인딩 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와인딩 폼과 와인딩 폼의 상수배. 근데 저도 유현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도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와인딩 폼을 봤던 거 와인딩 폼을 보는 거고 그리고 유의미한 값을 남기는 클로즈드이지만 넌 이그젝트인 와인딩 폼의 존재를 증명하라 하면은 증명이 되네. 그러면 와인딩 폼의 그 상수배만큼만 그 클로즈드지만 넌 이그젝트구나 라는 거를 보일 수는 있겠는데 얘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선택지에 의존되지 않게 만든 동치류랑 같은 거라고? 는 이해가 그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 정의도 보면 되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존재한다. 뭐 세상에 있을 수 있겠지. 존재할 수 있겠지. 뭐 구체적으로 잡아봤어. 아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물론 뭐 그냥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찾은 거지. 근데 다른 걸 찾아도 된다고? S1에서는 이게 디세타라고? 약간 이게 네. 이 끔찍한 어떤 두 개의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차이가 너무 끔찍한데 그게 겨우 상수 차이로서 설명이 된다고? 약간 이게 음, 네. 어, 그래요. 신기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그게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뭐야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선택지가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로 보면은 사실은 상수배였다고? 와 이게 와인딩 폼이라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억지 부리지 마.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차이가 상수배 차이인 거는 증명됐잖아. 그리고 와인딩 폼의 상수배만큼만 존재하는 거 증명됐잖아. 그건 그냥 그런 거지. 그게 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와인딩 폼만큼의 이펙트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야 사실은 와인딩 폼이었네. 이상이 자연스러움이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약간 이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왜곡되는 그 차이마다 그 차이만큼의 이펙트가 다음 차수로 넘겨가서 와인딩 폼의 이펙트로 바뀌는 건지. 또 동치류로 하니까 상수의 차이밖에 안 난다. 그건 증명이고. 약간 불편함이. 약간 이거를 하나 좀 구체적으로 보는 가장 끔찍한 방법 중 하나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두 개를 잡아서 진짜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번에는 범프 펑션으로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POU 정의 보면은 진짜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냥 웬만한 거 다 될 것 같은데 범프 펑션 말고 좀 더 뭐 계산이 될 줄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다른 POU를 하나 잡아서 진짜 두 개를 뭐 계산을 해본다거나 그러면 좀 와닿을까요? 네. 아직 저기까지는 안 봐가지고.
약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네, 빨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맥락에서 나온 두 가지 얘기가 마치 이 증명을 통해서 연결되는 느낌인데 왜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네, 느낌 같아요. 아까 지훈 선생님께서 그 코멘트 해주신 게 있었는데, 지훈 선생님은 정확히 내가 어떤 대상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펑션을 보고 있는지, 뭐, 셋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펑션의 셋을 보고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게 대화가 되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2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이게 뭘 모르겠는데, 이 모르겠는 거랑 이 모르겠는 거랑 사실은 같다고? 근데 이 모르겠는 게 내가 뭘 모르는 거지? 근데 얘는 대상은 뭐지? 이런 게 좀 혼용돼서 내가 아는 건 어디까지고 모르는 건 어디까지인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면이 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까 뭐 유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산을 직접 몇 개 해보면 노가다를 좀 띄워보면 이건 이런 건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약간 막연한 네, 추측이 좀 있는데 그리고 오늘 질문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소하려면 또 얼마나 얼마나 또 걸릴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 어, 뭐 각자 이제 해보고 싶은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봐가지고 네, 뭐 격파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증명을 따라서 뭔가 보이면 오늘 약간 제가 한 것처럼 뭔가 그 어떤 오메가를 클로즈드 폼을 교집합에서 정의된 클로즈드 폼을 잡아서 얘를 파티션 오브 이미지를 확장하고 얘를 D를 취하니까 똑같더라. 똑같으니까 전형에서 확장이 되더라. 근데 그게 사실은 델타 펑터가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납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본인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좀 애를 좀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또 네,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 미적분학을 버리는 지점에서 계산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호몰로지 대수인데 그 호몰로지 대수의 가장 트리비얼한 케이스가 이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라고 말씀을 하시니 뭔가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게 아쉬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저는 그 SES까지는 어떻게든 내린 것 같은데 확장하는 그 롱 이젝트 시퀀스로 확장하는 그 과정 델타와 에타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와닿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가장 제가 오늘 질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동선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질문 두 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SES가 로컬한 거고 LES가 글로벌한 거라고? 결국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걸 누가 물어보면 전 대답을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은 그거고 뭔가 그거를 해결하고 싶다. 뭔가 그런 상황에서 김나원 선생님 말씀처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분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로컬한 거를 글로벌하게 확장시킨다는 건 결국에 U랑 V에 있는 걸 각각 어떻게 M으로 확장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같은 K차만 보는 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고, 그 이전 스테이지의 K-폼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델타 그 맵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걸 처음 들여보게 된 이유도 세컨드랑 서드의 예시를 보면 왜 트리비얼한 것밖에 없냐. 사실은 그게 로컬
글로벌 프린시플에 필요한 거이기 때문이다. 그거에 가장 트리비얼한 케이스를 보려면 메이어 비토리스를 뜯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니까 방금 유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딱 그 결에서 이게 로컬 투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왜 세컨드와 서드의 대수적인 그런 것들로 환원될 수 있는지 끝내 확인하면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또, 전, 예, 한마디. 네네네. 그, 마음껏 하십시오. 이 드람 코모로지 버전에 메이어 비토리스만 이해하면 저는 그것만 내리면 그 다음 추상화인 스네이크 랩마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뭐 세컨드, 서드 아이소몰피즘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닐 거라고 뭔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메이어 비토리스만 아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그 내용이구나 가 와닿으면 그 뒤는 그냥 추상화한 거야 정도로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 같거든요. 마치 뭐 어떤 느낌이냐면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할 때 그냥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 직선들 그러니까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걸 뭐 평면들을 뭐 직선들로 본 거야. 약간 이런 정도의 어떤 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어비 토리스가 좀 가장 큰 중요한 산이지 않을까? 이거 넘은 뒤에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증명하고 그때 했던 얘기인데 그냥 괜히 있어 보이게 했네. 그냥 이 정도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 이게 네. 복소 일기 레코드 보잖아요? 진짜 그냥 외계어의 향연거든요? 이게, 이게, 그, 네, 이게 외계어의 향연이라서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10코어 호몰로지, 체크코어 호몰로지, 호몰로지, 뭐, 싱귤러 호몰로지, 이거 그냥 막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이어 비토리스 레벨에서의 직관이 없이 그냥 얘를 아까 저희가 대화 나눴던 것처럼 증명만 보고 되네 선으로 넘어가면 그 뒤에서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그 말들 하나하나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어 비토리스는 필요 조건으로 그 그러한 그림이 완전히 상상되는 레벨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아마 그 다음으로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윤수의 말씀대로 메이어 비토리스에서 그 그림만 잡혀 있으면 그 다음 애들은 그냥 추상화 레벨에서 이거 그때 얘기했던 그런 그림이구나로 쉽게 추상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금 윤수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많았습니다. 공감이 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결의 내용이긴 한데, 그 제가 이번 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문서 보고 하면서 문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 밑에까지는 지금 오늘 했던 그 델타맵 증명하는 그 부분까지는 못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쭉 읽어보면서 이제 드럼 코모로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 상상이 되는 느낌이 약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9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U랑 V랑 이렇게 잘라니까, 이렇게 M 만들고, 뭐 이렇게, 뭐 교집합 해가지고, 막 이런 상상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이해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보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를 잘 이해를, 드랑크 호몰로지 버전이든, 이제 잘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느낌을 다른 데다가 옮겨서 다른 거를 볼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른 걸 그렇게 뜯어볼 수 있는 약간 능력을 갖추게 된다? 쪽에 초점이 더 저는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것도 또 이런 식으로 빠개보고 또 다른 것도 또 빠개보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뭐 많은 걸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약간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오늘은 좀 늦어서 네, 레코더를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